네, 직원들 파벌 싸움을 말리던 원장님이 오히려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됐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전성훈 변호사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의원은 규모가 좀 되어서 일하는 네. 간호조무사가 한 5, 6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체계적 운영하고 싶은 생각에서 간호사를 채용을 했는데 네네.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이래라 저래라 지시들이 이제 늘어나니까 기존에 있던 간호조무사 입장에서는 이제 굴러온 돌이 뭐라고 하니까 못마땅했던 거죠. 네네. 그래서 간호조무사들이 일종의 담합을 해서 이 간호사를 이른바 태우게 됩니다. 예, 태움문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일을 괴롭히고 네. 일부러 좀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간호사가 이제 견디다 못해서 원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더니 원장님이 그래도 간호조무사한테 이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 납득을 시키고 해서 간호사 손을 들어줬는데 이제 네네. 그게 문제의 시발이었던 거죠. 기존에 있던 간호조무사들은 그걸 납득을 못하고 이제 더 공고히 단합을 해가지고 간호사를 이제 사실상 병원에서 내보내고, 그리고 안에 있던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을 챙겨서 네네. 동시에 퇴직 신청하고 나간 다음에 보건소에 이거 내용을 고발한 사건입니다. 아, 그런데 어떤 내용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이 된 거죠? 약을 타러 오는 환자들이 많고 이제 진료보는 원장님이 한 분이어서 환자 몰리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원장님이 이전에 왔던 것 같은 처방이 나가게 되면 이제 메모만 주고 네네. 약을 이제 처방을 해서 내보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환자 직접 대면 진료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네네. 이제 문제 삼으면서 그런 걸 원장님이 줬던 메모들을 이제 모아서 들고 나가서 이게 한 가지 문제가 됐고, 또 수면 내시경을 할 때 이제 마취를 해야 되는데 네네. 마취 준비 과정은 이제 조무사가 하고 이제 실제 마취약 투입하고 약을 추가로 넣고 이런 건 이제 원장님이 이제 당연히 해오셨는데, 네네. 수면실에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그 마치 전체 과정을 다 간호조무사가 한 것처럼 몰래 찍은 동영상을 가지고 가서 원장님이 투입 안 하고 간호조무사 투입하게 지시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문제를 삼은 거죠. 상당히 원장님으로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네. 사실 뭐 실무상 이렇게 병원이 바쁘고 그러시다 보니까는 약간 좀 법에 저촉된 소지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은, 네네. 내 식구라고 생각했던 직원들이 이렇게 동시에 담합해서 나가서 자료까지 이렇게 상당히 장기간 몇 개월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나갔거든요. 보건소에 이걸 고발해서 지금 몇 개월간 수사를 받고, 이게 마약에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네네. 동영상이 거꾸로 무죄 입증의 증거가 됐는데, 환자가 원장님이 들어오기 전에 마취가 다 돼 있었으면은 이제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 환자 마취약을 그게 투입하기 전이라는 게 환자가 이제 움직이는 게 동영상에 찍혀서 네네. 그 수사기관에 보더니 마취가 안 됐네요 해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은 그게 거꾸로 증거가 돼서 혐의를 벗으셨는데, 네네. 환자들 처방 관련해서 이전에 왔던 환자들 똑같이 약만 처방해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건 좀 문제가 된 게 있어서 그 네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벌금형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아, 유죄로 그 인정된 그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원장님이 그 환자한테 진료할 때 가령 A 환자다 하면은 A 환자가 이전에 뭐 고혈압으로 약을 타왔으면은 그 약에 대해서 메모를 해준 게 있으니까 메모해서 네. 그걸 주면 간호조무사가 그걸 받아가 가져와서 약을 만들어 준 거죠 이제. 아, 그러니까 환자하고 얼굴을 직접 안 본 게 문제되니까, 그럼 만약에 당시 직접 환자를 보고 그 처방을 했다면 이 메모는 왜 썼느냐. 네. 그런데 이게 사실 그게 설명이 좀 어렵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메모지들이 네. 결국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됐습니다. 아, 네. 변호사님,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많지는 않은데 간혹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네네. 뭐가 문제였냐면은, 어떤 의원 원장님이 이제 봉지기를 채용을 하셨는데, 네. 이제 원장님이 이 정도 진료 수준이 되겠지라고 했는데 수기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드셔서 결국에는 중간에 이제 해고를 하셨는데, 해고된 봉지기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해고하지 않았고 해고 예고 기간이 30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네네. 문제를 제기를 해서 이제 진호위에서 문제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예고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또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원장님들은 어떤 점을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서면 해고 예고에는 특별한 형식은 없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서면에 해고의 사유를 쓰고, 그리고 언제까지 일하고 이제 그 뒤로는 안 나오면 안 나와도 된다라는 해고의 시기를 이제 써주면 되는데, 네네. 이제 이걸 단순히 교부만 하면은 저쪽에서 나중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받았네 안 받았네 가지고 쓸데없는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네. 네. 받게 될 때 수령증 몇 월 며칠에 이러한 뭐 해고 사유가 적힌 서면을 통지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에서 그 직원한테 서명을 하나 받아 놓으시는 게 좋고,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19차, 20차, 21차, 22차, 23차, 24차, 25차, 26차, 27차, 28차, 29차, 30차, 31차, 32차, 33차, 34차, 35차, 36차, 37차, 38차, 39차, 40차, 41차, 42차, 43차, 44차, 45차, 46차, 47차, 48차, 49차, 50차, 51차, 52차, 53차, 54차, 55차, 56차, 57차, 58차, 59차, 60차, 61차, 62차, 63차, 64차, 65차, 66차, 67차, 68차, 69차, 70차, 71차, 72차, 73
그리고 그 내용 관련해서 이제 5인 이상 되는 병원이 전체 5명 이상 근무하는 병원이라면은 해고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이라면은 그런 사유 없이 대부분 경영상 이유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내보낸다는 건데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괜찮기는 한데 30일 이전에 통지해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종업원 수하고 무관하게 꼭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당해고를 주장한 봉지기사분은 예. 그 해결이 잘 됐습니까? 봉지기는 또 월급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분이 나가서 한 5개월 정도 됐을 때 그때까지 미직 임금을 달라고 계산한 거 보니까 한 6천만 원 되더라고요. 아, 6천만 원이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원장님도 시쳇말로 허기죠, 이제. 카카오톡으로 그냥 그만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실이 너무 명백해서 네네. 다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잘 절충을 해서 그 4천만 원 정도에 합의하는 걸로 종결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그 카카오톡으로 그 해고 통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될 수 있으면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인을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합니다. 네.